오늘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을 한다라는 전제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주제로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이제 M7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이었죠.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이제 빅테크 위주의 장이었는데 그 결과 이제 S&P 500, 나스닥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친환경 이런 섹터들이 큰 수익률을 기록했죠. 그런데 요즘에 엔비디아, 애플 이런 MS 등 이제 전 세계 시총 상위 종목들을 대상으로 과열됐다. 이게 버블이다. 곧 꺼진다. 이런 우려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공교롭게 트럼프 피격 사건이 터졌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울고 싶었는데 옆에서 뺨을 때려준 격으로 증시가 조정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다. 가장 최근의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조정받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뷰가 반반으로 갈리고 있어요. 한쪽은 이번에 조정이 오히려 반갑다. 이건 건강한 조정이다. 그래서 빅테크 종목들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고 다른 한쪽은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 소외됐던 예를 들자면 중소형주를 매수하는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은 이제 빅테크 쪽에서 계속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의 시장 하락을 건강하게 보고 있는 쪽에서는 포트폴리오 조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면 전자의 입장은 저희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얘기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똑같이 갈 거니까. 그런데 이제 후자는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니까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한다. 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러셀 2000 지수를 봐야 되겠죠. 러셀 2000 지수는 미국에서 이제 시총상위 1위부터 1000등까지, 1위부터 1000위까지는 제외하고 1001등부터 3000등까지 2000개의 주식을 모아놓은 미국의 대표 중소형주 지수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2021년 11월 고점을 찍고 향후 1년 한 8개월 정도를 그때의 고점 회복을 못하고 있죠. 2021년 1월이 무슨 일이 있었던 이제 달이냐면 그 전까지 양적 완화랑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21년 11월 달에 어떤 계획이 발표되느냐?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게 이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하고 그 이후에 전혀 회복을 못하고 횡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러셀 2000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들 3대 지수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예상대로 대선에 당선이 되고 당선된 이후에 금리 인하라는 건 이미 결정이 됐지만 금리 인하를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폭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빅테크 그리고 바이든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정책들 예를 들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게 있겠죠. IRA라든지 뭐 전기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럼프는 뭘 할 거다? 폐기하게 될 거다. 폐기하고 좀 더 가파른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동안 소외되었던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빅테크 위주가 아니라 보다 전통적인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플러스 JD 벤스까지 그런 생각을 뿌리 깊게 하고 있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탄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우존스와 러셀 2000이 S&P 500과 나스닥이 떨어지는 날에도 그 두 지수는 상승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아마도 중소형주를 포함한 전통적인 산업을 편입한 ETF들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SCHD, 슈드 같은 ETF도 하루에 3%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슈드, 예를 들자 VYM, 모트 이런 ETF들은 그동안 다른 지수나 ETF에 비해서 주식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중소형주의 바람을 타고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나는 어차피 장기 투자자고 단기 이슈에 크게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위주의 포트를 그대로 유지하셔도 된다. 큰 문제는 없다. 혹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조금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VTI 같은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그런 ETF를 일부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 트레이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을 좀 나는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M7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어차피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일부는 이런 러셀 2000 지수 같은 중소형주를 편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에만 투자하는 분들 말고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은 대부분 TLT 위주의 미국 장기 채권 위주로 그동안의 포트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부터는 단기 채권을 조금 섞어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이런 ETF가 있는데, 듀레이션이 0.54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단기 채권을 보유하면서 기존에 있는 장기 채권 플러스 단기 채권, 흔히 말하는 바벨 전략을 좀 사용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국채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채권 ETF도 가져갈 수 있어요. USHY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US 하이힐드 ETF예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을 편입한 ETF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배율이 꽤 높아요. 연간 분배율이 대략 5에서 6% 정도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가져간다 라고 하면 기업들, 미국 기업들의 부도율이 좀 내려가겠죠. 그래서 부도율이 좀 내려가고 리스크가 좀 떨어지는 그 시기에 금리는 내려가는데 고금리를 주는 회사채 매력도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USHY라고 하는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당연히 지난 몇 년간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주식과 비교했을 때 워낙 수익률이 처졌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6개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식 수익률 외에 분배율이 한 5%에서 6%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보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기존의 장기채 플러스 단기채라든지 하이힐드 채권을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미국의 장기 상승, 미국 증시의 장기 상승은 명확하니 나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계속 포트폴리오를 유지해도 괜찮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 미국이 물가가 잡히는 것이 보이고 실업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트럼프 당선까지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기존의 포트폴리오의 중소형주 플러스 단기 채권, 거기다가 약간의 분배 수익까지 얻을 생각이 있다면 하이힐드 채권 ETF까지도 추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패닉에 빠진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 변화를 정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바라보면서 투자 판단은 최대한 냉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패닉 셀링을 한다든지 떨어졌다고 무턱대고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고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생각을 해서 포트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수업 끝.